수급을 통해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뷰티풀 굿모닝 시간이고요. 오늘은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벽에 발걸음 해주셔서 더 피곤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세련진 모습으로 나타나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간의 특징주들 함께 보도록 하죠.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AI 관련주 안에서도 오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카카오가 한국어 특화된 AI 챗봇을 연내 출시한다는 기대감을 비춰주자 기대감으로 인포뱅크 부각되면서 상승세 보였는데요. 4.74% 시간외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청담 글로벌 토니모리 있죠. 한국 정부가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지 40일 만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이러한 보복 조치를 철회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청담 글로벌 시간외에서 2.1%, 토니모리는 1.9%, 2% 가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상승에 의료주도 상승했죠. 시간외에서 영업이익이 잘 나왔던 STO 있습니다. 9.92% 상승했네요. 큐브엔터는 하이브가 SM엔터의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꽝 대신 닭으로 큐브엔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중 6% 뛰었고요. 참고로 큐브엔터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확장 전략을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회사입니다. 큐브엔터 1.8% 올랐습니다. 저희는 시간외에서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네, 시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 중에서 아무래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저는 의류를 좀 선택했고요. STO를 좀 선택하게 좀 되었습니다. 자, STO를 좀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좀 의류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 좀 좋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FNF 같은 경우에도 MLB라든가 아니면 뭐 디스커버리라든가 관련 상품들에 대한 지금 현재 매출이 좀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중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브랜드죠, 휠라가. 뭐 그러다 보니까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최근 주가 상승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물론 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적 또한 좀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 가운데 STO가 지금 이제 시간외로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를 좀 가는 분위기였는데, STO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좀 중저가 브랜드를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가총이 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많이들 모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의 셔츠라든가 그리고 타이 쪽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음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지금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리오프닝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실적 또한 좀 많이 좋게 나왔습니다. 뭐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이제 YOY상 매출이 지금 13%나 좀 급증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919%.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375%나 증가할 정도로 가파르게 지금 실적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분명 STO가 실적이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만큼 지금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판매량에 대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지 않나. 뭐 물론 아직까지는 뭐 직영점이라든가 대리점이라든가 뭐 그리고 온라인몰 쪽으로 통해서 매출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국내 시장을 좀 떠나서 좀 해외 쪽도 좀 개척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무튼 STO가 시간에 상한가 같은 부분들,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STO의 주가 움직임들, 특히 의류주들의 움직임들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의류주 STO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들 알아봤고요. 이번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함께 만나보시죠. 저 GPT를 필두로 한 생성 AI가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반도체 업계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고도화를 위해서는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도 AI용 메모리 반도체를 미래의 성장 엔진으로 삼아서 연구 개발 중입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4일 연속적으로 담았습니다. 삼성 SDI가 업계 최초로 리튬-아이온 배터리 연구에 나서면서 외국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잇는 차세대 배터리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인데요.
차세대 배터리 연구가 가장 활발하다고 알려진 파나소닉조차도 전고체 리튬황에 이어서 아연 에어에만 힘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삼성 SDI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일째 매수했네요. 휴젤이 전거래일에서 18%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의 매수세 받으면서 4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부진했던 2차 전지주가 이달 들어서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업황 부진 우려를 키웠던 테슬라가 수요 자신감을 나타냈죠. 여기에다가 미국과 유럽에서 정책적인 뒷받침까지 예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LNF 그 안에서 매수세 받으면서 일주일간 매수세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종목 중에서 한 종목 골라주시죠. 네. 한 종목을 좀 고르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요즘 좀 핫한 부분이 뭐 반도체 쪽이랑 2차 전지 쪽입니다. 뭐 그중에서 저는 LNF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가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저점이 101달러까지 좀 내려갔었죠. 주당 101달러까지 좀 내려가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최근에는 214달러까지 좀 올라갈 정도로 거의 약 100% 이상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에 상당히 좀 우려감을 좀 2차 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으로도 작년 4분기에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강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매도 물량이 좀 강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나 잘 움직여주고 있고 생각보다 4분기 실적이 테슬라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순이익이 56%나 좀 4분기에 좀 증가했고요. 그에 따른 지금 현재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생각보다 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고용 지표가 너무나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수요가 그렇게 좀 꺾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뭐 LNF를 비롯해서 뭐 LG 엔솔이라든지 그리고 삼성 SDI라든지 이런 이제 종합 배터리 쪽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뭐 그렇다면 양극화 물질을 만들고 있고 LG향인 LNF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추가적인 수주 물량에 대한 기대감이 높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뭐 그렇다면 LNF가 지난주에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이 좀 강력하게 좀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그리고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의 IRA법이 또 구체적인 시행령이 좀 발표가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IRA법의 가장 뭐 수혜 국가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한국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비롯한 수직 계열화를 좀 만들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IRA법을 통한 지금 이제 양극화 물질이 됐든 음극화 물질이 됐든 뭐 전해질이 됐든 분리막이 되었든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고 대량 수주에 대한 예상이 좀 예감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3월달 같은 IRA법의 시행령이 좀 구체적으로 좀 나온다는 부분들, 그래서 최근 주가가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위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가파르게 올라왔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LNF도 그중 한 종목인데요. 거의 전고점에 올라온 수준인데 LNF 이를 좀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난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기술적인 움직임들도 좀 괜찮아요. 좀 차트를 보면 좀 잠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년 5월달 같은 게 27만 원까지 주가가 강하게 좀 상승 흐름을 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전체적인 좀 하반 경직의 움직임들, 이제 하락 추세의 움직임들이 좀 강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형성되는 뭐 차트상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 뭐 한데 이제는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좀 만들고 추세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면서 전 고점 부분까지 좀 올라왔다는 거죠. 최근 23만 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전 고점 부분이 27만 원까지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좀 대응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또 공매도가 좀 많았던 부분들이 쇼커버링 물량이 좀 들어온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27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대응해볼 만하고, 그리고 매수가는 23만 원 전후, 그리고 손절가를 제시한다면 21만 원을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꾸준하게 좀 보유해서 가져가도 괜찮은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쇼커버링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27만 원까지도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올해 1분기 LG전자가 호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자 기관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DB 수요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그래도 지난해 4분기 적극적으로 재고 조정을 하면서 1분기 재고 부담이 낮아졌다는 이유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잇따라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기관이 7일째 매수합니다. 그 아래 삼성중공업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TV는 업데이트가 실적 반등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관이 매수합니다. 투자 확대로 단기 실적 부진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의 매력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 긍정적인 부분은 광고 매출은 경기 둔화에도 전년 동기보다 무려 39% 올랐다는 점입니다. 아프리카TV 4일째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해상풍력 관련주로는 CS 베어링이 있고요. 가장 아래 파라다이스, 정부가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는 소식에 중국 VIP의 증가가 기대되는데요. 기관은 여기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감 작용되면서 파라다이스 2일째 매수했습니다. 기관의 탑픽주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관의 탑픽주란다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리오프닝이 좀 핫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저는 파라다이스를 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리오프닝 하면 여행 쪽도 있고 그리고 면세 쪽도 있고 좀 여러 가지 회사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카지노가 저는 좀 더 안정적인 흐름 좀 가져가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중국의 단기 비자를 지금 이제 발행하는, 지금 현재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해주지 다 해제했는데, 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인바운드 시장이 확대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서 많은 분들이 좀 퀘스천 마크를 좀 달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지금 단기 비자가 지금 현재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 국내에 들어오면 PCR 검사를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좀 불편한 감은 아직 좀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많이 살아날까라고 좀 생각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당장 어떤 인바운드 시장이 커진다라는 관점보다는 꾸준하게 좀 그래도 지금보다는 꾸준하게 증가하지 않겠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관점에서 여행도 좋고 항공도 좋고 면세점도 좋지만 그래도 좀 빠른 실적 전환을 보여준다면 아무래도 좀 카지노 쪽이 좀 빠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VIP 고객들을 확보해 나간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 정도로 이제 드롭액이 좀 크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매출 증가를 좀 보여준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VIP 고객만 잘 어떻게 보면 확보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매출 증가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꼭 많은 카지노를 이용하시는 외국인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한번 또 파라다이스를 비롯한 GK를 비롯한 지난주 같은 경우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파라다이스를 말씀드리는데 파라다이스 차트를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작년 12월 달부터 보면 계속 좀 횡보 구간을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거래량이 지금 현재 잘 형성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추세적인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고 하는 에너지가 좀 강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2월 달까지 보면 평균 거래량이 좀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평균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추세적인 변화를 주겠다는 거. 추세적인 변화가 일단 하방보다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파라다이스 이번 주 같은 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볼 만한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는 아무래도 뉴스에 일희일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이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어진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슈에 따라서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거의 구분 능선을 좀 넘어섰지 않았나, 좀 나올 만한 악재는 거의 다 나왔다고 보고 있고 다 소화된 부분들에 있어서 더 이상 우리가 지금 현재 리오프닝에 대해서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시점은 아니고 좀 적극적인 액티브한 판단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모펀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이 담은 종목들이 사모펀드에도 담겼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중공업 그리고 아프리카TV 파라다이스 동일하게 매수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담은 기업도 함께 있는데요. LNF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이시죠?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확대가 더욱 기대되면서 사모펀드가 담았습니다. 셀트리온이 이런 초대형 시장을 노려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중이기 때문이고요. 아무래도 2029년에서 30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저희 5기업 만나봤는데요. 어떤 기업 보실까요? 저는 지금 이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최근 들어서 보면 뭐 코스닥도 많이 오르고 코스피도 많이 올랐는데 그 수급의 주체, 주도 업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를 좀 많이들 얘기하실 겁니다. 얘기하실 건데 일단 지금 제약 바이오가 좀 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10위권에 들어가는 종목들 보면 지금 뭐 코스피가 되었던 코스닥이 되었던 거의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깨알같이 또 끼어 있는 업종에 보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약바이오만 좀 오르면 너무 좋겠다. 금상첨화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원년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오리지널 제품들이 라이센스가 끝나는 제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이 그런 현상을 보여줄 거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가 그 하나의 원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듯 지금 현재 뭐 제약 바이오 쪽의 분위기는 지금 보게 되면 실적은 잘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뭐 한미 약품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 뭐 매출 같은 게 1조 3천억까지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죠. 뭐 그 정도로 지금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그리고 보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항암제 관련해서 판매량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매출이 7천억까지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 뭐 그 외에도 보게 되자면 지금 현재 뭐 실적들이 좀 발표하는 뭐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움직이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수급이 아무래도 좀 받쳐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쪽에 아무래도 수급적인 흐름들이 좀 소외된 부분들은 있지만 분명 좀 2차 전지랑 그리고 반도체 쪽이 쉬어가게 되면 제약 바이오 쪽의 실적이 워낙 지금 분위기도 좋고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더 좋아진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좀 순환매 차원에서 보자면 좀 이제는 좀 제약 바이오 좀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3사 중에서 가장 또 해외 쪽 파트를 좀 담당하고 있고 매출을 좀 이끌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일단 65,000원을 좀 전고점 부분을 좀 짧게 잡고 일단은 좀 대응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58,000원에서 59,000원, 손절가는 55,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매 빠르게 돌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이번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차례가 왔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새벽에 나와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반겨주셨습니다. 자주자주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뷰티풀 굿모닝 시간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